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교수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정몽규 후보는 과연 후보자 자격을 갖는가? 정몽규 후보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주주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 가족 여러분,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2024년 12월 12일 구성되어 같은 달 18일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같은 달 27일 3명의 후보자를 등록 공고하였으나 지난 7일 당초 선거일을 하루 앞둔 날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본인이 지난 10일 영하 13도의 강추위 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통렬히 비판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책임하게 사퇴했습니다.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몽규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회장 선거관리규정과 선거 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에 따라서 정몽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제7호는 사회적 무리,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2024년 11월 5일 최종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부적정, 또한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마지막으로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사무공간과 관련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을 교부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 결정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 행정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 후보입니다. 정몽규 후보와 대한축구협회가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1월 2일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몽규 후보는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정몽규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정몽규 후보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2023년 비리축구인 사면 등과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실과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비상임인 임원들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보수 지급 등 축구협회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방치한 사실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로 밝혀졌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선거운영위원회가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자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심사했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선거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정몽규 후보가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축구 동업자 여러분,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 요구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이 만약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국민과 가족이, 축구 가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거 운영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선거운영위원회가 공정하게 꾸려졌는지에 대한 반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저와 허 후보가 마치 사실에 위배된 내용으로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정몽규 후보가 인터뷰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선거 운영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운영위원회가 공정하게 선임돼야 되고 선거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정몽규 후보의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서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긴급히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겁니다. 당연히 선거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팀 11명이 경기를 뜁니다. 근데 주심이 선수를 2명을 더 넣거나 3명을 더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특정 학교, 특정 종교, 특정 지역,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 있는 레프리를 집어넣게 되면 그 경기는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없겠죠. 재판도 그렇습니다. 판사가 특정한 학교라든가 그렇지만 특정한 업무적 관련이 있거나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제도는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었습니다만 정몽규 후보는 당초에 등록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선거 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에 따라서 정몽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범위 맞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적시하겠습니다. 제7호는 사회적 무리,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몽규 후보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조항이 제7호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지난번 선거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이것을 걸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그 자체가 잘못됐고, 이 문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산하고 모두가 8명이 물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조성될 때는 이 조항에 있는 제7호의 기준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심을 저는 요구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당했다 그러면 사퇴할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운영위원회가 후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8명의 운영위원회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이 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23일 선거를 결정하는 그 당일날,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어들에게 보도된 선거운영위원 8명의 명단을 보시면 거기에 위원장이라는 분이 적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원외로 나눠서 변호사들과 그리고 교수가 명단이 포함된 8명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정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깜깜이 선거를 했던 겁니까? 제가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혔지만 저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중에 가장 먼저 지난 12월 달에 루지연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영위원회 회의를 직접 운영을 했었고, 4년 전에도 역시 루지연맹의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관위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만약 공정성이 실종이 되면 그 선거에 대한 결과, 과정, 이것이 아무리 흠결 없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법정 다툼으로 갈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8명의 선거위원들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새로 8명의 선거위원을 뽑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적시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선거운영위원회가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게 됐던 겁니다. 그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봅시다. 1번 정몽규, 2번 협회 회장 적시하신 분. 그렇죠. 뭐 번호를 바꿔도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누가 더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가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도 2배, 3배 정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축구협회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사기업에 자기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크린스만 감독을 적절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약 1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러한 축구인들의 재산을 축을 내고 이렇게 큰 손실을 입혔는 이런 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크린스만에게 지급된 위약금을 정확히 얼마가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공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브랜드가 이미 전 국민으로부터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정몽규 회장은 불량 축구 상품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함으로 인해서 축구에 대한 상업적 가치, 산업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롯이 축구인들에게 돌아오는 채무로 큰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급히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하라고 제가 제일 먼저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회에 선거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이라고 전제한 것은 오늘 제가 읽은 이 보도 자료는 저의 자문 변호사와 한자 한자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서 쓴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봤더니 신청을 9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자회견문 말미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이 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위탁을 받지 못하는 돌발적인 사항이 되면 공정한 선거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회장이 되면 추운 날 기자회견장 문을 열겠습니다.